잠깐 휴식이 필요할 때, 지친 마음을 채우고 싶을 때 달달한 마키아토 한 잔 어떠세요? 마음을 키우는 아름다운 라디오, 또 듣고 싶은 라디오 마키아토. 지금 주문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마키아토 김미라입니다. 오늘은 이야기로 생각 한 잔 준비되었는데요. 음악 듣고 슈가쌤 모셔볼게요. 장범준 행복하게 해줄게. 매일 같은 옷을 바꿔 입는 남자, 오늘 입을 옷은 항상 없다는 그녀. 사소한 걸 자꾸 잊어먹는 남자, 화가 나면 기억력이 좋아지는 그녀. 이대로 당신과 함께라면 난 괜찮을 것 같아. 괜찮다면 그녀와 함께 한다면 난 너무 좋아. 이대로 당신과 함께라면 더 힘들 수도 있어. 괜찮다면 내가 꼭 행복하게 해줄게. 한번 믿어볼래? 술 마실 땐 항상 당신과 했던 얘기, 이 노래들은 이제 당신과의 멜로디. 기타 칠 땐 항상 당신에 관한 얘기, 이 노랫말은 이제 당신과의 멜로디. 이대로 당신과 함께라면 난 괜찮을 것 같아. 괜찮다면 그녀와 함께 한다면 난 너무 좋아. 이대로 당신과 함께라면 더 힘들 수도 있어. 괜찮다면 내가 꼭 행복하게 해줄게. 한번 믿어볼래? 옷을 사도 비싼 옷은 안 사는 그런, 밥 먹을 땐 항상 기분이 좋은 그런, 싸울 때면 먼저 내게 말 거는 그런, 곱창 참치 육할 손도 못 대는 그런, 시정물틀한 말을 너무 보는 그런, SF 영화를 싫어하는 그런, 배고플 땐 자꾸 화가 난다는 그녀. 이대로 당신과 함께라면 난 괜찮을 것 같아. 괜찮다면 그녀가 함께 한다면 난 너무 좋아. 이대로 당신과 함께라면 더 힘들 수도 있어. 괜찮다면 내가 꼭 행복하게 해줄게. 한번 믿어볼래? 이야기로 생각 한 잔 슈가쌤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얼굴이 더 좋아지신 것 같으세요. 네, 좋아졌겠죠? 네. 좋아질 만한 뭐 특별한 일 있었나요? 요즘에 이 마키아토 덕분에 이제 많은 좋은 그림책들을 또 많이 저도 보고 다니면서 글쓰기 반 수업에도 관심을 갖게 돼서 좀 좋아하는 걸 배우면서 다니다 보니까 좀 활기가 생기는 것 같아요. 저도 되게 감사하네요. 마키아토를 하면서 또 새로운 꿈도 찾으시고 새로운 재능도 발견을 하시고. 재능은 네. 잘 모르겠어요. 아닌가요? 네, 어쨌든 좋아하는 거 관심 있게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그림책 되게 궁금한데요. 어떤 책인가요? 오늘은 이지은 작가님의 팥빙수의 전설이라는 그림책을 나눠보려고 해요.
많은 분들이 접해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간단하게 책의 줄거리를 잠깐 말씀을 드려볼게요. 팥빙수 요즘 날씨 너무 더워져가지고 그쵸. 네, 저도 팥빙수의 전설이라는 책에 무척 관심이 가서 보게 됐는데 이 책은 그러니까 할머니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할머니가 독자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해주듯이 팥빙수의 전설에 대해서 아주 구성진 어조로 재미있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뭐 이런 거죠. 뭐 지금부터 엄청 재미난 얘기를 해줄 거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와, 네. 진짜 할머니께서 이야기해 주시는 거네요. 사실 제가 이 책을 좀 봤었거든요. 근데 앞부분 시작이 정말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보통 그림책 하면 이렇게 책 폈을 때 뭐 예를 들면 팥빙수의 전설이면 옛날 옛적 뭐 팥빙수의 나라에 뭐가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바로 시작되거나 뭐 네. 이랬던 것 같은데 네. 첫 페이지가 그거예요. 선생님이 좀 읽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 할머니 목소리로요. 얼른 모여봐. 지금부터 엄청 재미난 얘기를 해줄 거요. 옛날 한 옛날에 라는 것처럼요. 와. 네. 근데 그거를 이렇게 눈으로 읽잖아요. 책이니까. 근데 와 이거 진짜 이야기 할머니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것 같은 느낌? 음성 지원이 된다고 요즘에 표현을 하죠. 문자로 봤는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착각을 주는 그게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할머니가 친숙하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 나가죠. 네. 이제 그러면서 시작되는 이야기는 숲속에서 할머니가 혼자 농사를 짓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할머니가 애써 농사를 지은 뭐 수박, 자매, 딸기 이런 과일들도 있고요. 또 팥을 추수해서 팥죽을 쑤어서 장에 내다 팔기 위해 길을 나서는데요. 그 산길 절반쯤 갔을 때 뭐 춥지도 덥지도 않은 날에 산중에 갑자기 눈이 내리더래요. 할머니 앞에 눈 호랑이가 떡하니 나타났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맛있는 거 주면 안 잡아 먹지. 어디서 많이 들었던 말 같죠? 저도 되게 점점 어려워지네요. 이거 그거 아니에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그죠? 그 네. 호랑이인가요? 어디서 많이 들었던 말이에요. 아 근데 왜 호랑이들은 자기들이 알아서 잡아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할머니랑 이렇게 엄마들 쫓아다니면서 뭐 떡 하나 달라고 그러고 맛있는 거 달라고 하고 사실 이 엄마 그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그 엄마도 잔치집에 우리 아이들 먹일 음식 가져간 건 그러네요. 그림책인데 네. 너무 무섭게 다가와서 덥석 잡아먹는 호랑이보다 정말 익살스럽고 귀엽기만 한데요. 아 그렇네요. 네, 만약에 진짜 호랑이 본성대로 묻지도 않고 그냥 덥석 잡아먹었으면 조금 네. 네. 아 네. 아이들이 보는 그림책에서 네. 호랑이를 또 의인화한다면 또 재미있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다 싶네요. 네. 그냥 할머니가 이제 과일을 이제 가지고 있었던 과일 중에 하나씩 한 종류씩 이렇게 호랑이한테 던져주면서 도망갈 틈을 이제 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 발길을 눈치챈 호랑이는 또다시 할머니 길을 막고 또 뭐라고 했겠죠. 맛있는 거 주면 안 잡아먹지. 어떤가요 요즘에? 이 할머니가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그런 호랑이라면. 그 딸기 참에 이어서 이제 수박까지 던져주고 할머니는 정말 마지막 힘을 다해서 이제 도망을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벼랑 끝에 이제 건너편으로 건넜어요, 할머니가. 막 거의 흔들흔들 다리가 있었는데 건너자마자 그 흔들다리 밧줄을 끊어버리죠. 막 되게 스릴 넘치지 않나요? 네네. 그리고 호랑이와 할머니는 이제 어떻게 이 할머니는 할머니를 어떻게 만나야 하겠나. 일단 흔들다리 밧줄이 끊어졌으니까 호랑이는 내가 놓쳤다 뭐 이렇게 할 것 같고 할머니는 겨우 살았다 진짜 한 발만 늦었어도 되게 숨 좀 쉬고 다행이다 좀 뭐 그랬을 것 같은데요. 그랬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또 약이 잔뜩 오른 호랑이가 친구들을 다 모두 모아서 그쵸 이야기가 그렇게 끝나면은 끝인 거죠 그냥. 그러면 이제 장사를 할머니가 잘하고 오셨을 건데 또 네. 재미있게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그 호랑이 친구들을 다 모아서 일명 뭐라 해요? 그 호랑이 사다리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이렇게 서로 엮이고 엮여가지고 위로 이렇게 다 타고 올라간 다음에 그걸 다리화 해가지고 흔들다리 격으로 만들어서
건너편 벼랑까지 다 왔어요. 와. 마치 옛 이야기에서 또 그림이 그려지시죠? 견우와 직녀에서도 오작교 생각해 보시면은 여러분이 또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눈호랑이는 이제 할머니를 만났죠. 그 어떻게 해요? 만나서 또 잡아 먹어야 하나요? 아이들이 보는 그림책인데 또 그럴 수 없죠. 또 달리셨나요? 그러니까 할머니를 보고 뭐 또 네. 뭐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정을 부리면서 또 음. 이야기를 해요. 맛있는 것 좀 달라고 안 잡아 먹을 테니까 맛있는 것 좀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아주 귀여운 호랑이네요. 네, 마지막 남은 팥죽 한 그릇은 할머니가 너무 쉽게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바구니를 두고 엎치락 뒤치락 실강이를 하다가 그 바구니가 이제 호랑이 머리 위로 뒤덮어지게 돼요. 그리고 호랑이는 얼굴 사이로 흘러내리는 그 팥죽을 이렇게 주르륵 내려오는 얼굴 사이로 내려오는 팥죽을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너무. 이거 막 좋아해요. 그림이 얼마나 재밌게 그려져 있는지 네네. 그 표정이 막 너무 재밌더라고요. 너무 해벌쭉 막 좋아해요. 여러분 이제 이야기는 뭐 여기서 뭐 끝이면 또 재미가 없겠죠. 이제 정말 할머니와 호랑이는 어떤 관계가 되었을지 한번 또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할머니가 만약에 시장에 무사히 다녀올 수 있을지 아니면 이렇게 아이들하고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면서 제가 결론은 오늘은 말씀드리지 않아 보려고요. 정말 안 알려주시는 건가요? 중간부터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좀 간단히 요약해 보자면 팥죽을 잘 쓰는 할머니께서 과일 농사 열심히 지어서 장날 팥죽이랑 이제 농사지은 여러 과일들을 가지고 장에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얀 눈호랑이가 나타나서 맛있는 거 주면 안 잡아먹지 하면서 계속 할머니를 따라다니는 거죠. 할머니가 장에 팔려고 했던 과일을 하나씩 뭐 수박도 줬다가 참외도 줬다가 했는데 얘가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맛있는 거 달라고 하니까 마지막 남은 팥죽을 이렇게 줬는데 이게 머리 위에 떨어져가지고 흘러내린 팥죽을 먹으면서 까지 얘기해 주시고 뒷얘기는 책을 가서 도서관에서 보라고 해주셨죠. 그 끝은 어떻게 됐을까? 귀여운 호랑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오늘의 제목이 뭐라고 했죠? 팥빙수의 팥빙수의 전설이죠. 좀 네. 이야기 제목과 함께 이 이야기가 흘러가는 것을 또 보면서 한번 유추해 보시고 그림이랑 역시 그림책은 봐야죠. 그렇죠. 상상해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네, 음악 네. 들으면서 좀 상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여름에 팥빙수 노래 대표곡이 아닐까 싶습니다. 윤종신의 팥빙수 듣고 이야기 나눌게요. 밥 넣고 푹 끓인다 설탕은 은근한 불 서서히 졸인다 빙수용 위생얼음 냉동실 안에 꽁꽁 단단히 얼린다 부르츠 칵테일에 국물은 따라내고 과일만 건진다 체리는 꼭지체리 깨끗이 씻는다 팥빙수 난 좋아 열나 좋아야 팥빙수 여름엔 왔다야 빙수기 얼음 넣고 밑에는 예쁜 그릇 얼음이 갈린다 얼음에 파 던지고 부르츠 칵테일에 체리로 장식해 팥빙수 난 좋아 열나 좋아야 팥빙수 여름엔 이게 왔다야 주의사항 팥 졸일 때 설탕은 충분히 찰떡 젤리 크림 연유 빠지면 섭섭해 빙수기 얼음 넣고 밑에는 예쁜 그릇 얼음이 갈린다
여름엔 이게 왔다야 빙수야 팥빙수야 사랑해 사랑해 빙수야 팥빙수야 녹지마 녹지마 야 빙수야 팥빙수야 사랑해 사랑해 빙수야 팥빙수야 녹지마 녹지마 빙수야 팥빙수야 사랑해 사랑해 빙수야 팥빙수야 녹지마 녹지마 야 빙수야 팥빙수야 사랑해 사랑해 빙수야 팥빙수야 녹지마 녹지마 네, 오늘은 그 이지은 작가님의 대표작 중에서 하나 팥빙수의 전설이라는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잖아요. 네. 그 작품들을 저도 요번에 쭉 다른 작품들까지 연결해서 보다 보니까 가장 큰 특징은 정말 유머인 것 같아요. 그 곳곳에 호랑이의 말이든 어떤 다른 주인공의 말을 인용해서도 좀 아이들의 어투로 또 순수하게 웃음 주는 스토리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이 팥죽의 전설도 팥죽이 아니죠. 팥빙수의 전설도 호랑이가 되게 귀엽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뭐 내가 뭐 널 잡아먹을 거다 이게 아니라 맛있는 거 주면 안 잡아먹지. 맛없는 거 주면 잡아먹히는 건가요? 그리고 또 호랑이가 네. 아무리 할머니가 도망가려고 애를 써도 뭐 그렇게 화를 내진 않고 그렇죠. 그냥 마침내 만나도 술래잡기 하듯이 맛있는 거 달라고요. 이제 이렇게 하는 좀 네. 아이스러운 면이 또 그러니까요. 있는 호랑이여서 귀여웠어요. 근데 저는 앞부분에 좀 그 할머니를 설명하는 부분도 되게 재밌었던 것 같은데 이 할머니가 장에 가기 위해서 이게 든든하게 하고 가야 되잖아요. 밥 이렇게 든든하게 드시고 이렇게 딱 머리끈 딱 동여매시고 그런 면들이 되게 진짜 되게 재미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지하고 뭐 교훈을 얻고 이런 거 다 떠나서 네네. 되게 재미있게 쓰시는 것 같다. 좀 맞아요. 그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대표작이 또 있는데 혹시 그 빨간 열매라는 책도 이지은 작가님이 쓰신 건데 혹시 네네. 들어보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지 모르겠네요. 되게 그러니까 유명한 책이죠. 빨간 열매. 네네. 그러니까 이분은 작가님이 오히려 정말 이 책에 대해서 정성을 다해서 쓰시긴 했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오히려 다른 더 좋은 작품들에 비해서는 모르시는 분들도 않아서. 간혹 계시다고 하시는 인터뷰 내용을 들은 적이 있는데 작가님이 소개하시는 바로는 읽는 독자의 연령대와 또 읽는 시기에 따라서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다양한 해석이 이제 그 안에 숨겨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 그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그래요? 책이 보니까 그 막 화려하게 알록달록 있는 책이 아니라 하얀색 그냥 바탕에 흰 눈이 있는 공간에 그 나무도 검은색이고 곰도 이렇게 검은색이죠. 거의 흑백만 나왔던 것 같아. 그러면서 빨간 열매니까 빨간색만 좀 이렇게 부각이 되고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노란색이 한번 나오는. 그것도 이제 책을 가서 직접 보시는 걸로 봐야지 이해될 것 같은데 이 책을 보면서 이제 들었던 느낀 점은 어른이 돼서 봤을 때도 좀 이렇게 생각할 거리가 있었는데 그 영유아 아이들 이제 신생아들은 흑백 초점 책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좀 편하게 읽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과
일단 한 페이지 글자 수가 굉장히 적어요. 엄마들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렇구나. 거의 단어 수준으로만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이지은 작가님 책 중에서 이 책은 접해보지 못했었거든요. 요 마키아또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저도 이제 알게 된 건데 작가님한테는 좀 애착이 가는 책이라고 소개도 하시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색깔의 대비가 몇몇 가지 안 되면서도 단순하면서도 또 시기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게 다양하다고 하시니까 관심이 되게 많이 가는데. 그러니까 아주 어린 애기들은 엄마가 읽어주는 뭐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좀 큰 애들 같은 경우는 혼자 이제 읽기 독립할 때처럼 이렇게 해도 되고 어른 입장에서는 이제 저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그 이제 이야기 내용은 대충 그런 거예요. 하얀 겨울에 배고픈 아기 곰이 숲속을 이렇게 헤매는데 머리 위로 빨간 열매 하나가 떨어져요. 근데 너무 배고픈 상태여서 그랬는지 너무 맛있는 거예요. 자기 머리 위로 떨어졌으니까 머리 이렇게 올려다 보는데 길다란 나무가 진짜 그 첫 페이지부터 나무들이 막 울창한데 곰은 진짜 개미처럼 그랬거든요. 굉장히 작게. 그러니까 여기가 굉장히 넓고 뭐 이런 데구나. 그래서 얘가 이제 그 열매를 찾으려고 자기 옆에 있던 그 나무를 타고 끝까지 올라가요. 근데 그 올라가는 과정 중에 빨간 열매다 이러고 딱 봤더니 빨간 애벌레. 아니네. 다시 올라가다 보니까 또 빨간색이 보이는 거예요. 오, 빨간색이다 알고 봤더니 빨간 벌과 벌집. 뭐 빨간 다람쥐 이런 식으로 열매는 안 나오고 자꾸 다른 것만 나온 거예요. 근데 얘가 끝까지 나무 꼭대기에 올라갔는데 결국 빨간 열매는 없었어요. 근데 멀리 바라보는데 빨간색이 보이는 거예요. 빨간 태양. 그 이렇게 해질녘에 그 태양처럼 이렇게 딱 붉은 빛이 나는 거야. 근데 이 곰이 그 빨간 걸 잡겠다고 나무 사이를 뛰다가 이렇게 휙 뛰어오르다가 바닥으로 쿵 떨어져요. 근데 그 바닥에 누가 있었냐면 엄마가 이 아기 곰을 딱 잡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서 이제 빨간 열매들이 바닥에 이렇게 있고 엄마와 다른 아기 곰들이 이렇게 먹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당장 내가 되게 급하게 찾는 무엇인가가 보였을 때 우리 예전에 그 파랑새 책이었나요? 파랑새를 찾아 헤맸는데 알고 봤더니 파랑새는 우리 집에 있었다. 맞아. 내 근처에 있었다. 네네.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다. 뭐 약간 그런 느낌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좋은데요? 네, 그 빨간 열매를 찾아 헤매다 결국 못 찾았는데 찾은 곳이 이제 다 여행을 마치고 이렇게 탁 떨어졌을 때 자기가 원래 있던 그곳 거기서 찾거든요. 그렇구나. 어떻게 보면은 아이들도 그림책을 보면서 본인들만의 몰입으로 하잖아요. 네네. 그 안에서 어른들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 스토리에 되게 많이 빠져들어 있어서 지금 들었거든요. 아이들도 분명히 본인들이 원하는 패턴대로 이거를 이해하고 또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그림도 정말 이렇게 되게 실제감이 느껴지게 이렇게 정말 저 높은 나무로 올라가야 돼 그런 느낌이 들게 그림을 그리셔서 이분 진짜 대단하시다 이 생각 들었는데 사실 이 작가님이랑 이렇게 매치는 안 됐었거든요. 이분이 작가님이구나 이거 모르고 봤는데 네. 좋네요. 가장 또 그래서 더 많이 알려진 책이 그 다음 제가 말씀드리려고 준비해 온 게 이파라파 야무야무라는 그 책이 이지은 작가님이 그 그림을 이분이세요 또? 그죠? 네,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아마 네. 저도 처음에 이 책 제목 듣고 나서 뭐라고요? 이렇게 다시 물어볼 정도로 이게 확 들리진 않잖아요. 저 이파라판 야무야무 여러분 어떤 뜻으로 지금 이 책 제목이 되어 있을까요? 처음 듣는 분들은 이게 무슨 저도 말이야? 몰랐어요. 저 딸이 얘기해 줬어요. 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아이들 같은 경우는 눈치 빠른 아이들은 뭐 그 수준이니까 이제 그럴 수도 있다고 받아들이는데 여러분 이빨 아파 너무너무래요. 이게 근데 이빨이 너무 아파서 이빨 아파 냐무냐무라고 제목을 지으셨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 책이 상도 받았다고. 맞아요. 네. 아주 유명한 그림책이어서 2021년도 볼로냐 라가치상 코믹 부분에서 또 새로 생긴 부문이래요, 이게. 근데 코믹스 부분에서 대상을 받은 작품이라고 할 정도로 유쾌하고 재밌는 내용들이 많은데 제가 그러니까 인터뷰 내용 들어보다 보니까
이 상을 받을 때 이게 지금 외국에서 심사위원들도 외국분이실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한글로서의 라임이죠. 맞아, 이파라판 맞아요. 야무냐무는 네네. 저희도 듣기에 이게 무슨 뭐지 주문인가? 뭐 싶기도 하고 맞아, 맞아요. 뭔가 의미가 나무 뭐 이런 거 같기도 하고 나무 이름인가 싶었거든요. 저도 처음에 들을 때. 그분들은 이파라판 야무냐무가 어떤 뜻인지를 모르는 상태이어도 이걸 되게 재밌게 심사를 하신 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야무냐무 자체가 외국 분들이 발음하기에도 어렵지 않고 이게 네. 뭔가 그냥 운율처럼 그분들이 그래서 재미있게 그 안에 책 내용에서도 뭐 냠냠냠냠냠 이런 거 자꾸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조차도 그런 소리에서 나는 그 음색조차도 그분들이 재미있게 들으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의미적으로 꼭 뭔가 교훈적인 내용이나 뭔가 상징적인 내용이 전달이 안 되어도 그래서 이렇게 상을 또 받은 거라고도 제가 이렇게 들었었거든요. 코믹상 하니까 참 이분이 되게 새롭죠. 재밌게 잘 네. 쓰시나 보다. 그림도 되게 예쁘잖아요. 너무 귀엽잖아요. 너무 귀엽고. 네. 이 책에서 표현되는 뭐 털숭숭이라는 그런 표현하는 그 부분들이 있는데 주인공에서 털숭숭이라고 나오잖아요. 보셨죠? 네네. 네, 반려견을 정말 키우시는 그 작가님의 반려견이 중대형 견이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는 뭐 이 친구는 너무 순하고 뭐 실제적으로 그렇지만 외관적으로 봤을 때는 또 크고 그쵸. 또 털도 많고 그러면 좀 위험할 반려견 거야. 무서울 것 네.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시선과 작가가 사람들을 보는 또 상대적으로 보는 그런 마음속에 대치하는 부분이 되게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그림책에 녹여서 쓰셨다고 또 하더라고요. 이 책 되게 재미있고 그림도 그렇고 여러분께 또 이 책도 많이 추천드리고 싶은 책 중에 하나예요. 네. 그러니까 그림만 봐도 마음이 되게 유쾌해지는 느낌? 그냥 이렇게 봐서 막 심각하게 안 보고 이렇게 되게 귀엽다, 재밌네. 좀 이렇게 마시멜롱. 마시멜. 너무 표현도 너무 재밌으세요. 어떻게 천재적인 것 같아요, 정말. 마시멜롱으로 표현하시고 또 이제 의미적으로야 어른들도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겠지만 독후 전후 활동으로 이 책을 많이 쓰시는 것 중에 주제가 뭐 소외감이나 편견? 그러니까 가장 크게는 오해와 편견인 거겠죠. 그 털복숭이를 바라보는 마시멜롱들의 그런 대화와 시선과 또 그 안에서 어떤 용기 있는 마시멜롱의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다시 또 이렇게 완화가 되고 화해가 되어지고 알아지고 하는 그런 과정을 그리셨다고 하는데 이 주제만으로도 그래서 아이들한테 독후 전후 활동으로 많이 쓰이는 책이기도 하거든요. 혹시 접해보지 않는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대표적인 책들 중에서는 뭐 할머니 엄마라는 책도 있어요. 혹시 저도 이 책은 좀 생소했어요. 저는 이 책은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종이 아빠는 많이 네, 맞아요. 종이 아빠가 그분도 있죠. 네네. 그러니까 작가님이 이 모든 그림책의 사실 이 소재를 본인의 그런 삶에서 많이 이렇게 쓰신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아까 그 이파라판 야무냐무에 나오는 그 괴물도 그냥 상상해서 하신 줄 알았더니 키우던 반려견을 보고 하셨다는 거 듣고 나서 이분은 그냥 그림책을 정말 막 상상해서 이렇게 그리시는 게 아니라 내 생활 속에서 뭔가 이렇게 찾아내시나 소재를 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아까 빨간 열매 말씀하신 그래서 어른이 받아들인 그 대목 있죠. 네네. 전 그게 지금 방금 생각났는데 이 작가님도 뭔가 여행이나 뭔가 이 구상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거를 막 시도해보고 그런 성향은 아니시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가장 편안한 것들에 대해서 안주돼 있는 것들 중에서 찾아가지고 쓰신다고 하는데 그 아까 빨간 열매 주변에 원래 기존부터 있었던 그 중에 하나 찾은 거 그거 상당히 연결이 되네요. 어머,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녹이셨을지도 모르겠네요. 저희끼리 하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저 이제 작가로 데뷔하면 되나요? 독후 이거를 잘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주제를. 그러니까 할머니 엄마라는 이 책도 그러니까 작가님의 부모님의 대신에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외할머니가 키워주셨대요. 그런 감사한 표현도 많이 그림책에 써보고 싶으셔서 진짜 그렇게 하셨는데 요즘에 특히나 이제 그렇게
아이들 손자 손녀들을 양육해 주시는 많은 할머니 엄마로 많으시죠. 칭하시는 그런 네, 분들이 네. 진짜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독자분들한테 되게 사랑받으신 책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마치 자기의 이야기를 써신 것처럼 그렇게 해서 칭찬도 많이 받으셨다고 이렇게 고맙다고 이렇게 말씀도 많이 들었다고 하시던데 본인들의 그런 본인 작가 본인의 삶에서 이런 것들을 찾으니까 진짜 진실성 있게 책에 묻어날 수도 있고 그런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 많은 분들한테 또 한 번 마지막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책 중에 하나가 친구의 전설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우리 얘기 나눴던 팥빙수의 전설에 아, 이분 전설 좋아하시는군요. 전설 되게 재밌는 책 정말 제가 재밌었어요. 네네. 팥빙수의 전설에 등장했던 눈호랑이의 네네. 탄생 비화가 아. 바로 이제 이 친구의 전설에서 어떻게 얘가 호랑이가 나오게 됐는지. 네, 네네. 호랑이가 그래서 친구의 전설이라는 네. 책에 그렇게 나오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음. 근데 이 이야기하고 이 친구의 전설에서는 이야기하고 그림 구성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에피소드를 말씀해 주신 게 그거거든요. 다 마쳤어요, 구성을. 근데 중간에 하나 페이지 계산 착오가 돼가지고 중간 컷이 하나 부족하신 거예요. 아이고, 그림 네, 컷이. 네. 그래서 작가님이 막 급하게 그냥 그 페이지 채우다시피 해가지고 급하게 한 컷을 끼워 넣었는데 그게 이제 친구의 전설이라는 책을 읽어보신 독자들은 아마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호랑이와 꼬리꽃이라는 호랑이 꼬리에 꽃이 펴 있거든요. 그 꼬리꽃이 같이 친구가 되어가지고 바위 위에서 앉아서 쉬는 장면을 급하게 그려 넣으셨대요. 근데 그냥 대충 끼워 넣는다고 생각한 그 장면이 결과적으로 가장 작가가 좋아하는 장면이 된 것도 앞서 말씀드린 그 반려견하고 같이 산책을 하다가 자주 앉아서 쉬던 장소를 또 모티브로 생각하고 또 그리시니까 그게 또 휘리릭 빠르게 또 그렇게 진행이 와, 되신 것 같고 네네. 그 그림을 막상 그려놓고 나니까 그 작가의 평안함이 이제 그쵸, 본인의 전달이 경험에서 되죠. 그리신 네. 거니까 그 평안함이 이제 자꾸 묻어나니까 그 장면을 가장 좀 본인이 좋아하시는 장면이라고 또 소개를 해주셨거든요. 네. 요런 책들은 앞서 말씀드린 이런 책들은 그림이 되게 재밌어서 아이들이 스스로 볼 때도 되게 재밌어 했어요. 저희 저는 한 번도 이렇게 생각을 못 했었는데, 그렇지. 이 그림책 작가들이 본인의 삶과 그 철학과 그 영혼이 녹아져 있는 게 사실 이 책일 텐데, 그 생각을 한 번도 못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저도 네. 그렇지만 그림책은 정말 상상으로 네, 네. 재미있게. 근데 그렇게만 생각을 네, 저도 그렇게 했었는데, 생각했어요. 정말 이게 작가의 그 영혼이 녹아있을 수 있겠구나. 좀, 그런 생각이 드니까 갑자기 또 신기하게 느껴지면서,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봐야겠다. 좀 느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음악 듣고 이야기 더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요. 카더가든 꿈을 꿨어요. 알 수 없던 말들 기대어 숨던 곳을 나 오늘에서야 돌아봐요. 낮은 천장 위로 여러분 둘의 손 그때도 난 내가 가여웠을까. 멀어진 품 되돌아갈 순 없지만 나는 볼 수 있어요. 서러운 밤 그저 사랑은 아니었던
여러분은 세종 FM 98.9MHz 마키아또 슈가쌤과 함께하는 이야기로 생각 한 잔 듣고 계십니다. 이제 책을 다 읽은 다음에 아이들과 또 어떤 활동을 혹시 해보고 싶으시다면 오늘 소개해드린 팥빙수의 전설에서는 처음에 시작하면서부터 뭐 호랑이의 행동을 나타내는 말이든 할머니의 행동을 나타내는 말이든 거기에서 뭐 예를 들어 뭐 끔뻑끔뻑 뭐 어푸 뭐 오물오물 이런 식으로 그 의태어가 많이 여러 번 또 쓰여 있거든요. 아무래도 아이들이 보는 책이다 보니까 또 재미있게 그 행동을 소리로 표현하는 게 되게 많았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뭐 이걸 뭐라고 해요? 몸으로 표현해요? 아, 네. 그런 활동을 한번 해보라고 어떤 선생님께서 인터넷에서 말씀해 주시던데 이것도 어린 아이들이라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 오물오물이면은 좀 이렇게 엄마가 이제 뭐 그렇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거를 아이가 이제 책을 같이 읽었다면 여기 이제 안에서 나오는 그런 소리는 아이가 또 기억하면은 말할 수 있잖아요. 이건 아마 어린 아이들이 더 재밌어 하겠죠. 그리고 뭐 끔뻑끔뻑 하는 것도 엄마가 이제 행동을 해서 아이가 맞춰본다거나 혹은 이제 아이들이 뭐 2명이면 2명 이렇게 같이 어린 아이들이 있다면 그 아이들끼리 하는 방법도 알려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야기를 예를 들어 뭐 여기서 만화 형식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는 컷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은 그걸 변형시키지 않고 그대로 이 책에 나오는 내용대로 변형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뭐 할머니가 밧줄을 끊고 도망을 가고 그리고 이제 호랑이가 어떻게 올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끊어진다면 우리도 아까 그렇게 생각해 네, 본 것처럼 네. 그럼 뒤에 이제 밧줄이 끊어졌네? 그러면 이제 호랑이가 할머니를 어떻게 만나려고 노력을 할 것인가를 또 아이들이 뒤를 상상해 보면서 만화처럼 그릴 수 있거나 혹은 이야기를 한 줄이라도 쓸 수 있잖아요. 너무 부담스러우면 안 되니까 뭐 그림을 그리고 싶으면은 만화로 한번 이 4컷 만화처럼 그려보든지 아니면 한 줄씩 한 칸에 한 줄씩 그냥 써보더니 호랑이가 그래서 큰 나무를 구해 오려고 숲속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뭐 이럴 수도 있겠고요. 한 줄을 이렇게 써서 어쨌든 아이들이 생각해보는 힘을 길러주려고 하는 거죠. 재밌겠네요. 꼭 뭐 4컷 아니어도 그냥 아까 거기까지만 딱 읽어주고 뒷장은 아직 안 넘어가고 네. 어떻게 됐을 것 같아. 어떻게 잡아야 돼? 호랑이는 할머니를 어떻게 잡아야 돼? 이렇게 지금 갑자기 제가 어린아이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까 얘가 눈호랑이니까 눈사람처럼 떼굴떼굴 굴러서 가요. 뭐 이런 대답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가운데는 지금 뚫려 있어요. 네네. 눈은 어차피 이렇게 다른 박질에서 이렇게 공처럼 날아가기도 하니까. 그리고 떨어져도 안 죽잖아요. 눈은 떼굴떼굴 굴러가니까. 그런 방법. 네. 엄마는 그렇게도 해보면 어떨까 생각했으니까 어떨 것 같아? 이제 이렇게 이야기 나눠보면 되겠죠. 그럼 저희 아이들 대답이 예상이 됩니다. 어떻게 그냥 빨리 넘겨주세요. 뒷얘기가 궁금해요. 궁금해요.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친구들이 와서 네. 오작교를 만든다는 건 아무도 그러니까 상상도 못하죠. 못할 거예요. 아마 그죠. 예를 들어 뭐 그런 4컷 만화든 한 줄 글쓰기든 어쨌든 뒷이야기 상상해보는 보게 할 수 있는 것들 중간중간에 이게 끊어서 생각할 것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그런 이야기도 재밌을 것 같고 또 뭐가 재밌을까요? 저는 지금 집에 조카들이 많이 집에 놀러 와 있는데 자기네들끼리 책 한 권을 놓고요. 만화책 한 권을 놓고요. 역할을 나눠가지고 이제 비슷한 연령대 아이들이 4명 있거든요. 네네. 그럼 그 아이들이 자기 역할을 소리극처럼 이렇게 읽더라고요. 소리내서. 와. 누가 시키지 않았어요. 그거를. 네네. 그냥 녹음을 하는 거예요? 아니요. 자기네들끼리 그냥 읽어요. 돌아가면서. 근데 네네. 제가 그게 너무 재밌고 귀여워서 제가 녹음을 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게 오디오북처럼 그렇게 그쵸, 남는 그쵸. 거잖아요. 아이들이 이렇게 놀이도 스스로 하는구나. 그러니까 소리내서 읽는 패턴 뭐 그게 이제 대화였어요. 만화니까 이제 대화가 그쵸, 계속 그쵸.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말하고 누가 이렇게 말하고 남자처럼 말해야지 할머니처럼 말해야지 화난 것처럼 말해야지도 아이들끼리 다 이렇게 코치를 해주고 그럼 다시 읽어보고 저는 사실 소리내서 책 읽는 거를 되게 좋은 훈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중간중간 글자도 빼먹고 또 줄도 빼먹고 이렇게 하니까 눈 훈련도 되고 또 소리내서 말하면서 느낌도 전달하는 것도 아이들끼리 그쵸, 코치가 그쵸. 되니까 네. 저 요번에 진짜 힌트를 너무 많이 얻은 것 중에 하나는 아이가 소리내서 2명이든 3명이든 우리도 같이 그림책을 읽다 보면 그게 녹음이 해놓으면 그게 오디오북이 그쵸. 되겠구나. 네. 좋네요. 6세 뭐
누구 6세 책 읽기, 누구 7세 책 읽기. 저는 하나씩 그 녹음 파일에 우리 아이들이 책 읽어주는 거를 녹음해 놓은 게 있어요. 예. 와, 처음부터 네. 끝까지는 아니죠. 아이들도 힘들어 하니까. 근데 이제 한 페이지든 두 페이지든 그거를 아이 목소리로 아이 감정으로 읽어주는 게 저는 뭐 그런 거는 좀 소장해놓고 싶어서 그쵸. 생각날 때 그런 것도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 근데 되게 신기한 게 그 저희 아이가 5살 때인데 그 저한테 동화책을 읽어주겠다고 그러니까 한글을 못 읽는데 같은 책을 이제 여러 번 읽어주다 보니까 내용을 다 외운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나는 아빠예요.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엄마예요. 뭐 이런 식으로 아이가 혼자서 그렇게 목소리를 바꿔가면서 읽더라고요. 너무 웃겨가지고 이 애들도 너무 잘한다. 막 폭풍 칭찬해서 장래 희망을 성으로 쓰게끔 해야 되나? 그런가요? 폭풍 칭찬했어요. 너무 진짜 진심에서 우러나온 칭찬을 한 거예요. 일단 그 내용을 다 알고 있다는 사실도 되게 신기하기도 했고 이걸 목소리를 바꿔가면서 이제 이 역할에 따라서 다른 목소리 낼 줄 알아? 야, 그러니까 너 혹시 천재 아니니? 그렇게 폭풍 팔불출 엄마가 아니 그 얘기는 안 하고 팔불출 엄마가 좀 됐었습니다. 네, 아이들도 되게 재밌어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그 놀이니까요. 네네. 뭐 이제 책 읽고 난 다음에 할 수 있는 가장 뭐 당연하게도 팥빙수를 만들어 보는 것도 그쵸. 너무 당연히 너무 재미있는 놀이가 되겠죠. 네. 그래서 그림을 또 함께 꾸며내는 이 작가 선생님은 그림으로도 글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신의 세계관을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을 여기다 하셨었잖아요. 네. 저는 그런 게 되게 부럽다고 해야 하나요? 그림책을 보면서도 이런 상상력도 물론 되게 부러웠지만 어떤 내 가치관이나 이런 아이들한테 주고 싶은 메시지 같은 거를 작품에 녹일 수 있다는 게 또 존경스럽고 되게 그렇더라고요. 좋은 그림책을 읽을 때 특히 이 오늘 같은 이지은 작가님의 그림책을 볼 때도 역시나 저는 나도 그림책 한번 그려보고 싶다, 써보고 싶다 이런 자극이 저도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이런 것도 재밌겠다 이것도 재밌겠다 하면서 뭐 4컷 만화를 그려보든 한 줄 글쓰기를 써보든 그런 것들로 통해서도 아까 뭐 아기가 스스로 알아서 목소리 극을 한 것처럼 네.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성우라는 것도 알려줄 수 있고 뭔가 다양하게 폭을 넓혀 본다면 어른도 받은 자극을 아이들도 받을 수 있겠죠. 저는 작가 선생님 정말 훌륭하시다. 나도 한번 이런 그림책을 그려보고 싶다. 이렇게 막 이렇게 꿈처럼 생각해보게도 되니까요. 문장도 복잡하지도 않지만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도 되게 좋았으니까 네. 그냥 느낌, 이야기 이런 것들 툭툭 던져놓지만 그게 다 스토리가 되는 그런 거 되게 좋았어요. 이분은 이제 글 쓰시면서 되게 뭐 힐링이 필요하신지 모르겠지만 힐링이 되셨을 것 같아요. 이제 자신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글로 표현을 하면서 좀 정리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저 이분 밑에 가서 좀 배우고 싶네요. 안 받아주시겠지만 지금 열심히 네. 다른 부분에서 네, 네.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작가분들이 처음에 도입하는 과정에서는 본인의 삶 속에서 이걸 시작하시게 되는 거잖아요.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뭐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작가가 이지은 작가 선생님이 모든 앞에 소개해드린 뭐 친구의 전설도 그렇고 팥빙수의 전설도 그렇고 연필로 끄적끄적 한 것처럼 그리고 뭐 이빨아파 야무냐무 같은 경우도 그냥 내 연필로 끄적끄적 한 것 같은 그런 대화체도 재미있게 그려져 있는 것도 좀 편하게 볼 수 있었어요. 어느 그 외국인 분이 라디오 프로그램을 듣다 보니까 그런 말 하시더라고요. 한국에서 뭐 여름 휴가를 즐기면 경험해보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는 그런 질문을 받으시니까 대답하시기를 뭐 글램핑이나 팥빙수 먹는 거를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이 오히려 캠핑 더 많이 그쵸, 찾는 네. 것 같고 빙수도 우리나라 음식이 아니잖아요. 빙수도 있겠는데 왜 우리나라에서 굳이 그런 거를 해보고 싶어 했을까 이런 생각을 잠깐 했었는데 이게 글램핑도 글램핑이고 근데 오늘 이제 이야기의 주제에 맞게 팥빙수를 생각해 보면은 정말 우리나라에서 이게 개발한 음식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
다양한 정말 종류의 팥빙수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설땡 네네. 브랜드에서도 정말 가면 이게 메뉴판 다 읽을 수 없을 만큼 맞아요. 정말 많은 신선한 과일과 다양한 토핑이 올라간 이 빙수를 판매하고 있잖아요. 그쵸, 요즘에 그래서 뭐 망고 빙수, 딸기 아유. 빙수, 눈꽃 빙수 종류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인절미 올라간 그 빙수를 저는 또 너무 저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좋아합니다. 외국에 사시는데 정말로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다고 그쪽에서 팥빙수 그 거를. 빙수 가게를 한번 열어볼까 생각하신다고 그래서 요번에 네. 또 팥빙수의 전설이잖아요. 진짜 말 그대로. 그래서 저는 팥빙수의 전설을 정말 검색을 해봤거든요. 네네. 팥빙수가 어느 시기에 어. 어느 나라에서 이게 진짜 개발이 되었을까. 그러니까 네.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에서 초기에 그렇게 생겨난 음식은 아닐지라도 외국에서 지금 뭐 먹고 있는 그 음식 중에서는 거의 다른 나라 어느 나라 뭐 특히 동남아가 이제 더우니까 동남아에서 많이 빙수를 판매하지만 그게 뭐 시럽 꿀, 그쵸. 얼음 얼린 갈아서. 거, 맞아, 근데 맞아. 그거 네네. 얼음 가른 정도가 뭐 좀 굵게나 아니면 더 잘게 갈린거나 이런 차이긴 하지만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다양하지 않대요. 정말 무궁무진하게 다양한 토핑과 또 얼음 빙수뿐만이 아니라 우유를 얼려서도 우유로 빙수를 또 그쵸, 만드시고 하는 건 또 맞아요. 더 부드럽잖아요. 네네. 특히 이제 우유 같은 경우는 집에서 얼려서도 이렇게 깨기가 잘 쉽게 깨어지니까 아이들하고 도크 활동으로 만들 때 우유 빙수를 많이 하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유를 얼려서 그냥 그 위에 뭐 오레오 뭐 스낵 그쵸, 과자 같은 거 그쵸. 부숴가지고 올리면 그게 그냥 거기 설땡에서 판매하는 그런 빙수 못지않은 그런 맛인가요? 작품이 나는 거죠. 네. 그래서 엄청 우리나라가 다양하다는 거를 새롭게 알게 되면서 이 라디오에서 나온 그 외국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게 맛을 보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그죠? 그래서 네. 뭐 장난이지만 글램핑 가서 그러면 빙수를 드시면 한 번에 그게 너무 행복한 힐링이 되겠다 이러셨는데 정말 그 얘기 듣고 제가 막 가고 싶더라고요. 글램핑장도 저희 나라 되게 잘 돼 있잖아요. 네네. 뭐 시설도 다 너무 완벽하게 돼 있는 원래 데가 캠핑은 너무 많으니까. 고생하려고 가는데 고생 안 하는 캠핑 하려고 발전되기 글램핑인 저희 거죠. 아이들만 그런가요? 그러니까 캠핑은 재미있는 그런 운치 있는 것들도 많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벌레가 너무 많아서 싫어요. 막 이런 게 더 맞아요.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씻는 거 벌레 맞아요. 뭐 추위 더위 접고 펼치고 맞아, 뭐 이런 맞아요. 것도 부모님 다 몫이기도 하니까 좀 편의상 글램핑 가셔가지고 팥빙수. 즐기셔도 네 여름 방학이 이제 아이들 여름 방학이 또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글램핑도 너무나 매혹적인 그런 방학 활동 같습니다. 네, 우리 시간이 또 많이 지나서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그 팥빙수의 전설도 너무 재미있긴 했는데 제가 봤던 그 각각 다른 책들이 같은 작가님의 책이었다는 사실에 한번 놀라고 그리고 인상 깊었던 게 그림책이 작가님의 이야기로 탄생됐다는 그 사실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이제 그림책 배우러 가야 되나요? 오늘도 좋은 책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야기로 생각 한 잔 재밌으셨나요? 우리도 인사드려야 할 것 같아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마키아또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시원하고 편안한 하루 되세요. 본 방송은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으로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 재단의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제작 지원되고 있습니다.